그녀를 화가의 길로 이끈 건 제주의 자연이었습니다. 10년을 꾸준히 그려온 것도 제주의 풍경입니다. 제주도 자연에 가서 저 혼자만의 어떤 외로움이나 두려움들을 자연과 이렇게 대응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위로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연과의 교감의 그런 과정들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고 싶어요. 박길주 작가의 깊고 푸른 여정을 만나봅니다. 겨울에도 초록을 머금은 숲. 작가가 즐겨 찾는 산책길입니다. 숲에 깃든 온기가 작가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저 소나무들이 흔들거리는 게 너무 예쁘고요. 또 이 바닥에 풀들 사이로 흙이 살짝살짝 보이면서 뭔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소리 그리고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통해서 막 제 마음이 생동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향하는 곳은 오름 초입에 펼쳐진 들판인데요. 자리를 잡고 꺼내든 건 휴대용 화구입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마주하면 현장에서 스케치를 해두는데요. 작가의 시선이 닿은 곳은 오름 너머 아스라이 보이는 눈 덮인 한라산입니다. 제주 자연에 오면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 게 제가 살아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살아있음을 저도 모르게 뭔가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실 자연을 똑같이 묘사하거나 뭐 자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상태를 자연에 빗대서 표현해보는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이랑 교감하고 또 그 그림을 봐주시는 관객들이랑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 제주에 정착한 박길주 작가는 제주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했는데요. 기존의 회화 작업에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실험도 선보였습니다. 일상에 치여서 너무 바쁜 삶을 산 나머지 간과하게 되는 어떤 자연적인 요소들을 자꾸 관찰하게 됐고 느끼게 됐고, 그게 쌓여가면서 글도 써보고 그림도 그리지만, 사실 저는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 원도심에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충분히 풀어주는데요.
그런데 한참 동안 빈 캔버스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드로잉에 되어 있는 그 외곽선이나 그 그림의 형태를 똑같이 따라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함도 있고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좀 손도 풀고 좀 이렇게 계속 캔버스랑 드로잉 어떻게 했는지들을 다시 살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연필을 잡았는데요. 미노름에서 본 풍광입니다. 스케치는 참고일 뿐 밑그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박길주 작가는 색을 쌓아 형상을 드러냅니다. 붓질이 시작되자 작가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바탕색을 먼저 깔아주는데요. 큰 그림 같은 경우는 밀도감을 위해서 아크릴 물감 먼저 쓰고 그 위에 오일을 올려서 느낌을 봐가면서 붓에 오일을 쓰면서 같이 오일 스틱이랑 오일 파스텔을 얹기도 해요. 작가가 선택한 재료는 오일 스틱. 꼭 크레파스처럼 생겼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분도 느낄 수 있지만 손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라이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붓으로 하면은 좀 더 섬세해지면서 좀 천천히 올리는 느낌이라면 이 오일 스틱을 쓰면은 이게 스틱이 딱딱하니까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 손의 힘이 그대로 오일 스틱에 전달이 돼요. 붓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스킬이 저는 모자르기도 하고 어릴 때 그리던 그 크레파스 느낌이 좋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작가는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눈에 비친 풍경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느낀 온기를 화폭에 담고 싶어서입니다. 오름엔 햇살과 바람이 머물고 설국이 선물해준 새하얀 추억도 깃들었습니다. 제주 동쪽에 자리한 연안 습지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자주 찾는 곳인데요.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철새 도래지입니다. 해마다 250여 종의 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새를 관찰하기 시작한 건 탐조에 관심을 보인 아들들 때문이었는데요. 탐조 실력도 엄마를 앞섭니다. 울닭이 되게 재밌는 게 검은색 양복을 입은 신사, 넥타이는 하얀색 한 것처럼 되게 카리스마 있고. 발에 물갈퀴가 있는데 그걸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막 땅에서 걸어다닐 수도 있고 저렇게 물에서 헤엄칠 수도 있고. 이제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새를 보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오락이나 TV 이런 것들도 이제 전혀 안 찾게 되고 새 도감만 보고 새만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덩달아 새를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애정이 싹 트는 법. 박길주 작가의 캔버스에 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내일 쓰기. 작업실 대신 집을 택했습니다. 보냈다가 알림 소리가 나면 알림 소리가 들리는데. 역시나 아들들과 함께인데요. 힘뱉은 무기. 습지에서 관찰한 새들의 모습을 화폭이 아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포착돼가지고 이걸 찍었는데 제가 이제 상상으로 다리를 하나씩 움직이게 하고 얼굴도 이렇게 뭔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려가지고 새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새 박사인 아들들은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편집 기술도 제법 익혔습니다. 앱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움직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사운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체 프레임에 있어서 속도 조절 또는 길이 한 5분 정도 길이로 이것을 무한 반복해줘 이런 스타일은 이제 우리 친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편집해주고 있어요. 바꿔서 보고 하자. 괜찮지 않아? 인스타에 올릴까? 그래야 돼. 배경음악도 넣어보는데요. 박길주 작가가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그녀는 왜 쉽지 않은 도전을 택한 걸까요? 사실은 멈춰있는 그림만 그리다가 제가 보는 거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들을 감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어색하지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작업을 하는 즐거움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박길주 작가의 새로운 실험은 현대미술관의 한평 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조각,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한 둥지 안에 모여있는 듯합니다. 황금새예요. 이 새는 마라도에서 저희가 만났고요. 이 새는 얼간이 새인데 제주도에서 딱 한 번 만났어요. 제주도에는 유난히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그 철새들이 가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산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자꾸 훼손되어 가고 있고 그 자연 때문에 그 새들이 아파하는구나. 저희들도 새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결국 저희들도 닥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넣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보고 싶었어요.
새는 작가의 메신저기도 한데요. 새들이 전하는 제주의 자연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오히려 작으니까 더 아늑한 느낌도 있고 숲속에서 새소리는 아니었지만 음악 소리였지만 뭔가 새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구경을 하는데 뭔가 쉰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받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캔버스를 넘어선 도전은 박길주의 예술 여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시 작업실입니다. 평소와 다른 생소한 광경인데요. 대형 캔버스 롤에 물감을 뿌리고 손으로 문지릅니다. 이 방식은 그림의 맨발로 이제 들어가서 그림 안에 제가 포함이 돼서 그림을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풍경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그 그림 안에 몰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무쌍한 그 풍경과 쉬지 않고 변화하는 제 마음의 상태를 그냥 정형화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은. 미칠이 끝나면 기름을 많이 섞은 물감을 준비하는데요. 넓고 기다란 붓으로 다시 색을 입힙니다. 두드리듯이 캔버스 표면을 톡톡 치며 덮는 건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물감을 고르게 펴발라 층층이 쌓기 위해서입니다. 뭉쳐있던 그 물감 자체도 펴지고 기름 자체도 그 아크릴 속과 그 캔버스 표면에 잘 스며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레이어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두들기고 있어요. 우연의 효과가 더해지고 예측할 수 없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캔버스 안으로 뛰어들어 손과 발을 붙삼아 그려낸 건 바다의 물길입니다. 제 마음의 그런 유동적인 움직임과 자연의 유동적인 그런 흐름들이 맞닿아지면서 추상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되게 뒤섞여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무가치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거대한 자연을 대면한 자신의 심연을 화폭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레지던시 활동을 마무리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주 작가 6명의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박길주 작가의 공간입니다. 작가가 마주했던 바다는 길이 9m에 달하는 대형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맞은편엔 같은 방식으로 작업한 캔버스 롤을 조각 내 시각적인 대비를 꾀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새로운 대상과 작업 방식을 택한 박길주 작가. 추상으로 방향을 튼 작가의 과감한 선택에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저한테 바다는 그 껌껌한 바다. 파도가 막 들이치고 언젠가 날 덮칠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바다를 가봤더니 바다가 저를 품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그런 포말들이 퍼지면서 아니면 파도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게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기분들이 그냥 바다의 에너지가 저한테 오면서 캔버스에 표현되는 그것이 한 겹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그리긴 하는데 이거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온전함을 느껴서 그려내신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앞으로 느끼게 될 두려움을 이제 좀 더 자세히 가까이 보고 다가감으로써 예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가와 관람객. 바닷길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가 돼줍니다. 작가는 드넓은 푸른 바다를 더 항해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개괄적으로 다뤘다면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자연과 제가 상호작용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저 개인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이루는 상호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영향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태도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제주의 자연에서 발견한 건 삶의 온기였습니다. 다시 큰 한 걸음을 내디딘 박길주 작가. 그의 푸른 여정은 순풍을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